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실전 문제풀이 29강 시간으로서 281번부터 290번 문제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8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81번 동시이행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위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렇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2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쌍무계약 이해의 경우에 확장하기 위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결론적 서로 상호 아주 관련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 한다. 역시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번 건물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법 제 568조 제 2항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맞습니다.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자,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 안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매도인의 매매 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반환해야 할 매매 대금의 민법상 소정의 법정 이율에 의한 법정 이자가 가산되죠. 당연히 돌려줘야 부당이득이니까 가산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 2000년도에 판례에도 나오고 또 우리 민법 경우에는 이제 계약의 해제에 관해서 금전 반환의 경우에는 그 같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548조 제 2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임대차 관계의 종료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인 기타 손해배상 공제 빼고 남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28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2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1. 토지 임차권의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 토지 임차권자가 건물 매수권을 행사한 겁니다. 자, 토지 임대인에게 토지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 98년도 판례입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민법상 548조 제2항 소정의 법정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법원 판례 2001년도 판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번 동시이행에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대법원 판례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4번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에 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행사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이게 법원에 소송이 갔을 때는 그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자기가 주장을 해야지 법원에서 인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해야 될 뿐이지 일반적으로 그러나 법원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안 해도 지체 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해야만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이거 역시 대법원 판례에 나옵니다. 5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28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3번. 다음 중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는 1.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잔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운전 등기 의무. 그렇죠. 이건 동시 이행 관계 맞고, 저당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저당 채무를 먼저 갚아야죠. 자기가 그 빚진 은행에 빚진 거 갚고,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바로 말소해 줍니다. 지체 없이. 이건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 저당 채무 의무가 선.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3. 부동산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 그렇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하는 겁니다. 맞고요. 4.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 시, 자, 계약이 해제 시 수령한 대금의 반환과 매수인 명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맞습니다. 이것도 동시이행 관계 맞고. 5. 금전 채권의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동시이행이죠. 다 오고 하나만 x 아니한 것이니까 28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4번. 다음 중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은 1.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수급인의 일을 완성할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 자, 수급인이 일을 먼저 완성을 해야죠. 그래야 도급인이 돈을 주는 겁니다. 지체 없이 주는 겁니다. 자, 일의 완성된 목적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도와 보수지급과 동시행 관계가 있지만, 이처럼 인도를 요하지 않은 경우, 즉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일을 완성할 의무가 선의의 의무, 자, 일을 완성할 의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보수지급은 이의 완성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제 664조, 665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려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선이행 의무 관계입니다. 3.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금 반환 의무. 역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5. 계약이 해지된 경우 쌍방 당사자가 지게 된 원상회복 의무. 역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5. 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방 당사자가 지게 된 원상회복 의무 역시 동시이행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법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 취소 또는 무효가 돼서 쌍방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것은 판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있지 아니한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5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당사자 1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양 당사자는 동시이행 관계가 관계에 있으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다 무효인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고, 일반적으로 해제된 경우는 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계약이 취소나 무효인 경우에는 판례로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전한 사유가 있을 때, 현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3. 변제와 담보권 소멸 조차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죠. 변제를 먼저 하고 선변제 후 담보권 소멸 절차입니다. 자,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4번. 어음이나 수표와 같이 권리가 화체된 증권은 그 반환이 원인 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자, 증권 반환이 원인 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 그렇죠. 원인 채무를 갚아야 그 어음이나 수표를 돌려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5번.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생긴 쌍방의 채무를 하더라도 상호간의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부수적인 의무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대가적 의미가 없는 부수적인 의무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28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번.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위험 부담은 원시적 또는 후발적 불능에 생긴다. 후발적 불능은 맞아요. 그러나 원시적 불능은 위험 부담이 발생을 안 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지. 자, 이게 틀렸고요, 이건. 이 쌍무계약 성립 후에 채무자의 규책 사유에 의하여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채무자 규책 사유니까 이건 위험 부담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을 불능한 겁니다. 이건 이행 불능, 즉 담보 책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 위험 부담에 관하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채권자주의가 아니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채무자 부담주의 틀렸고요. 자, 위험 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달리 정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임의 규정 틀렸고요. 5. 수령 지체 중 불가항력으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물론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깁니다. 수령 지체 중이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으로 이행 불능이 됐으니까 생기는데 다만 이때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으니까 채권자가 위험 부담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거 틀렸죠. 다 X고 하나만으로 맞는 것은이니까 28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번. 갑이 을에게 자신의 물건을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갑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된 겁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건물이 있는 거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리고 완전 이행하기 전에 중간에 화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소유권 이전 할 수 없으니까 건물을. 두 번째,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 책임 없는 사유 양 당사자. 자, 이 경우가 바로 위험 부담입니다.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위험 부담이 발생했을 때는 채무자 위험 부담이기 때문에 갑이 채무자지 않습니까?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자기 이행을 할 수 없으니까 청구를 못 합니다. 맞습니다. 3. 을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 매수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예요. 그럴 때는 이건 채무자 위험 부담, 채무자에게는 잘못이 없고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을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을 했으니까 갑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민법제 538조 제1항 전문입니다. 4번. 을의 채권자 지체 중에 을이 안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갑이 가져가라고 해도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채권자 주체 중에는 을이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5. 4의 경우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므로 갑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을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상환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환을 해야 합니다. 민법제 388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28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쯤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 교환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 이행이 그에게, 자,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자, 이럴 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이게 위험 부담이고, 어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행 불능으로 바뀐 겁니다. 채무 불이행. 자, 이런 경우는 어느 한쪽이 채무를 불이행한 거지, 위험 부담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 불능이, 완전 이행 불능이면은 최고 없이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 일부 불이행이면은 뭐 최고를 한다든가 상황을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안 되고 이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 범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상대방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가능, 이런 건 위험부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수령지체니까 그 상대방이 위험을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맞고요. 3. 소유권 유법 후 매매로 인도받은 동산이 제3자의 방하로 소실된 경우, 역시 위험부담, 제3자의 방하니까 쌍방의 책임없는 과시지 않습니까? 위험부담이 적용이 됩니다. 4. 부담부 증여계약 체계로 정부의 수익 금지 조치로 증여자가 목적물을 입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역시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 위험부담이 적용이 되고, 5. 매매계약 체계로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이 멸시됐을 때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 왔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28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 체계로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옳은 것은, 자, 계약 체결 후에 쌍방의 책임 없는 과실로 이행이 불능된 겁니다. 자, 이러면 이거는 바로 위험 부담이 법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그럼 갑은 위험 부담을 하고 을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는 겁니다. 그냥.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을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용의 주체가 불법 행위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물을 수 없죠. 왜냐하면 계약을 하던 당시에는 그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시적으로 불능은 아니었습니다.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쌍방의 기책 없는 사유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 거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이 지문도 틀렸습니다. 3.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을은 자기의 채무를 면합니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 맞습니다. 위험부담. 민법제 537조. 4번.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 규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5번.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행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채무만 면할 뿐입니다.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은이니까 28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돈 빌려준 겁니다.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의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갑이 있고, 자, 갑이 을에게 뭘 했습니까? 토지를 매도한 겁니다. 대지를 매도했어요. 자,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 매매 대금은 누구에게 지급해라? 매매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라 이거예요. 자, 1억 지급. 1억은 병에게 지급하십시오. 이런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갑은 병에게 뭘 줘야 되냐? 1억 원의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 갑과 을 사이가 계약자고 병은 제3자로서 수익자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자, 갑과 을 내용을 병에게 통지한 겁니다. 병은 을에 대하여 매매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병이 이 통지 받은 상태에서 을에게 그래 내가 1억 너에게서 받겠다 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지급하는 거지, 단지 갑이 병에게 통지했다고 해서 매매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두 번째, 을은. 자, 을입니다.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 즉 갑과 병 사이에 1억, 갑이 병에 1억을 줘야 된다는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말한다.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렇죠.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든 취소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즉 대가 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가 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를 가지고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 1억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라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해지를 하려면 갑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수익이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데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4.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 자, 병이 수익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있죠. 갑은 거래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5. 을이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병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 병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갑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 X가 하나만 옳은 것을 구하니까 29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9강 시간이었고 281번부터 29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